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정부, 정권 이런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휘 기자입니다. 와, 새만금 어마어마합니다. 부지 면적이 409, 그러니까 400여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 면적은요, 여의도에 14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넓은 대지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새만금 하면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바로 새만금 방주제인데요. 새만금 방주대는 33.9km, 세계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가장 긴 방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조선시대 이제 예언서라고 이제 불리는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만금 일대가 새로운 도읍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된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새만금이 수십 년 동안 많은 기대를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 그 오래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도 언론에서 30여 년 동안 개발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50년이 넘은 거예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 새만금 일대를 어떻게 환경을 바꾸지?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정권에서 구상을 조금씩 해왔다.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다. 그 박정희 전두환 정부 정권을 넘어서 왜 30여 년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냐면 노태우 정부 때 본격적으로 새만금 개발, 새만금 부지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일대를 농지, 간척 사업 중심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발표를 좀 내기도 했었습니다. 1989년도에 새만금에 약간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 발표되고요. 방조제를 짓기 위한 물막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속도를 낼 것 같았지만 이어서 들어선 김영삼 정부, 대중국, 그냥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 교두보를 만들겠다. 새만금 사업을 위한 예산을 조금씩 투입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였죠. 김대중 정부 역시 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규역을 활성화하는 새만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방조제를 짓기 위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만금 안에 있는 매립을 중단해야 된다, 물막이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시민 환경단체들의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게 두 차례 정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소송 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새만금이 표류기를,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죠. 김대중 정부에 제기됐던 소송이 계속 이어지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6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의 사업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물막이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방조제 조성 공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소송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또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게 전 부지 개발이 간척 사업으로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30%는 개발 사업지, 또 70%는 농업용지, 이러면서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부상을 하게 되고요. 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데요. 현대건설 이제 대표를 역임하면서 대형 토목 사업이라든가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새만금에 대한 좀 관심이 무엇보다 좀 높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최장 거리인 방조제 33.9km의 방조제가 준공을 하게 되고요.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농업용지가 7, 비농업용지가 3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정반대로 바꿨어요. 산업단지라든가 관광용지 같은 개발용지를 7 이렇게 집중하고 농지를 7에서 3으로 바꿨다. 새만금의 전체 분위기를 농업용지에서 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기조를 이은 박근혜 정부,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개발을 주관하는 새만금 개발청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또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 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새만금을 이제 정부가 주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은 좀 그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미국 사드 배치가 국내에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교역이 단절됐죠. 그런 박근혜 정부가 중국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사실상 표류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 공공보다 민간 투자 중심의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투자나 부지 조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땅을 매립하겠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과 별도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요. 공공기관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로라든가 항만 등등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부지 매립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7대3, 그러니까 비농업용지 7에 대해서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또 복합용지 등등해서 이 부지들을 세분화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전초기지 기반이 되겠다라고 새만금을 계획했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정부 역시 새만금의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을 줄곧 힘을 줘왔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파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이 무려 70% 넘게 이제 삭감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다시 이제 이런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새만금이 다시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마다의 입장, 정부가 추진했던 굵직굵직한 새만금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새만금 개발 사업 30년을 넘어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기대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희망 고문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언제까지 새만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전북의 개발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을 듣고 싶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또 쉽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뉴스전북 북마크를 통해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